안녕하세요. 책 이야기하는 시간 반야 서재입니다. 오늘 아침에 창밖을 내다보니까 나뭇잎들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었죠. 저 나뭇잎들도 봄에는 연두빛으로 돋아나서 여름 내내 푸르게 우거지다가 이제 제 역할을 다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저 나무처럼 때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로 서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지 않았나 하고요. 가을이 깊어지면 앙상한 나무들이 눈에 들어오죠. 잎이 다 떨어진 채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이요. 예전엔 그 모습이 좀 쓸쓸하게 느껴졌었어요. 뭔가 초라하고 외로워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저 벌거벗은 나무가 초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직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서 있는 모습이 그 어떤 당당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뭔가를 걸치고 살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직함을 달고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면서 살아가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벌거벗은 나무처럼 서 있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벌거벗음, 그 적나라한 삶의 민낯을 담아낸 작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가는 박완서 선생이에요.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박완서 선생님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970년에 등단하셨으니까 40의 나이로 작가의 길에 들어선 거죠. 그 시절 기준으로는 정말 늦은 나이였어요. 지금도 40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박완서 선생님의 글은 달랐어요. 20대 작가들이 쓸 수 없는 40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었죠.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첫 작품인 남옥에서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정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가 되셨죠. 박완서 선생님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직함이에요. 자기 삶을 한치도 포장하지 않아요.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감추지도 않죠. 전쟁을 겪은 여성으로서, 가난을 통과한 생활인으로서,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증인으로서 자기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을 읽다 보면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살아낸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죠. 특히 여성의 내면을 그려내는 솜씨가 탁월해요. 그 시대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 분노와 체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낸 힘을 섬세하게 포착해냅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감상에 빠지지 않아요. 눈물을 억지로 짜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냉정할 정도로 담담하게 현실을 직시하죠. 그 냉철함이 박완서 문학의 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의 데뷔작인 대표작 남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남옥이라는 말, 한자로 쓰면 벌거벗을 나에 나무 목자를 씁니다. 겨울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우리가 겨울 벌판에서 흔히 보는 그 쓸쓸한 나무들이요. 박완서 선생님은 왜 하필 이 나무를 소설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나무가 바로 전쟁을 겪은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걸요.
소설의 주인공 이경은 30살 정도의 여자예요. 전쟁 미망인입니다. 남편을 잃었죠. 어떻게 잃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요. 그냥 전쟁통에 잃었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게 더 리얼하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소중한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이경은 미군 부대 PX에서 일을 합니다.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이에요. 미군들이 사진을 가져오면 그걸 보고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 돈으로 먹고 삽니다. 이경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화가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이제는 예술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이경의 일상은 참 고단해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거예요. 살아간다기보다는 버틴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감정도 별로 없고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전쟁이 앗아간 건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삶의 의미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인간다운 감정까지 다 빼앗아간 거예요. 이경은 그저 겉으로만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경은 화가 박태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소설의 중심축이에요. 박태준은 월남한 화가예요. 6.25 때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북에 가족을 두고 온 거예요. 아내와 딸을 두고 혼자 내려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박태준은 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그림을 그릴 뿐이죠. 그런데 박태준의 그림은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건 그리지 않아요. 오직 나목만 그려요. 겨울벌판에 홀로 서 있는 앙상한 나무들, 잎도 없고 꽃도 없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나무들만 그립니다. 처음에는 이경도 이해가 안 돼요. 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의아한 거죠. 세상에 그릴 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저 황량한 나무만 그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림을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이경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저 나무에는 뭔가 있다는 걸요. 단순히 쓸쓸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힘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저 나무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걸요.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어요. 남편도, 평범한 일상도, 미래에 대한 꿈도. 이경은 모든 걸 잃고 벌거벗은 채로 홀로 서 있는 나무와 다를 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서 있었죠. 그게 바로 나목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억척스럽게 버텨온 세월. 이경 자신이 바로 모든 걸 잃고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목이었던 거예요. 박완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목은 죽은 게 아니라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저는 참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죽지 않았다는 게 단순히 살아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건 다른 거니까요. 나목은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피우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거죠. 견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살아낸다는 건 화려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버티고 서 있는 거라는 것.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진실입니다. 젊을 땐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꽃 피우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 거죠.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거죠. 이경과 박태준의 관계는 참 묘해요.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단순한 동료애나 우정으로 하기에는 너무 깊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상대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를요. 그래서 그런지 함부로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다독이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거죠. 박태준이 가끔 북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이경도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립니다. 남편과의 추억들, 전쟁 전에 평범했던 일상들. 그러면서 이경은 조금씩 깨닫게 돼요. 상실은 있는 게 아니라 안고 가는 거라는 걸요. 잃어버린 것들을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 삶의 일부니까요. 다만 그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소설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경이 박태준의 작업실에 가서 벽에 걸린 나목 그림들을 하나하나 봅니다. 다 비슷비슷한 그림들이에요. 겨울벌판에 나무 한 그루씩 서 있는 그림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어떤 나무는 가지가 더 많고, 어떤 나무는 더 굵고, 어떤 나무는 조금 기울어져 있고. 이경이 문득 박태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나무는 언제쯤 잎이 날까요? 박태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또 나목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 침묵 속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어쩌면 잎은 다시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저 나무들은 그대로일지 모른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나무는 서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진다고. 상처는 아물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박완서는 그런 쉬운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처는 아물지 않아도 괜찮다고.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도 된다고. 다만 그 상처를 안고도 설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게 진짜 어른의 지혜 아닐까요? 젊을 땐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처는 평생 가는 거라는 걸요.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걸요. 그렇다고 그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인 거죠. 이경은 박태준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삶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어요.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죠. 그런데 박태준의 나목 그림들을 보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단단하게, 얼마나 씩씩하게 살아왔는지를요. 이경은 스스로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에 휩쓸려서 그저 떠내려온 사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경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잃고도 쓰러지지 않았으니까요. 하루하루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견뎌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경은 몰랐을 거예요. 이경이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더 묵직합니다. 그 깨달음은 감격이 아니라 담담함으로 다가와요. 나는 나목처럼 살아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다 남옥처럼 살아가는 거야. 이 깨달음은 슬픔이 아니에요. 체념도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포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다. 화려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지만, 이게 내가 살아낸 삶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 박완서 선생님이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전쟁이 남긴 것은 폐허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단단한 뿌리도 함께 남았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잎도 없고 꽃도 없지만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 그게 바로 우리의 초상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잖아요. 꼭 총과 포탄이 오가는 전쟁만은 전쟁이 아니에요. 병마와 싸우는 것도 전쟁이고, 가난과 싸우는 것도 전쟁이고, 외로움과 싸우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 있어요. 남옥처럼요. 남옥은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실에 관한 이야기고, 생존에 관한 이야기고, 결국은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걸 잃어도, 벌거벗겨져도, 그래도 인간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고, 성취를 말하고, 행복을 말해요.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박완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쓰러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남옥 같은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젊을 때처럼 파릇파릇하지 않아요. 활력이 넘치지도 않고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나무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특히 지금 같은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조금 있으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을 보시게 되겠죠. 그걸 볼 때 그 나무가 지금 견디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 한번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버텨왔잖아요. 때로는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일어섰잖아요. 그게 바로 남옥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힘이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남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특히 전쟁을 겪은 세대, 가난을 통과한 세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소설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견디는 거라는 걸, 그 견딤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 한 권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반야서재였습니다.